차례를 참배를 했어요. 그거 하기 전에 10월 3일, 4일 날 올라왔는데 10월 3일 날, 10월 2일 날하고 3일 날하고 이틀간에 그 사람을 이거를 써서 풀잡초 제거를 그 위에 싹 전부 다 말끔히 싹 다 전부 했습니다. 우와. 이거를 첫 해를 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내년에 또 올라오기 때문에 손으로 뽑아냈습니다. 쥐고 전부 뽑아가지고 반밖으로 내고 해가지고 깔끔하고 아주 잘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1년에 풀이 그렇다고 해서 안 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밑에 그 금양산 쪽은 또 대리위원장님이 그쪽은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은 하고 그 위에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00만원 달러 그런 거를 100만원 달러 그런 거를 90만원에 줄여가지고 이 이틀을 사람들 이틀하고 뭐 장갑하고 뭐 조그마한 것을 보자미를 사고 또 해가지고 전부 다 해내고 그 밑에 주변에 올라오는 이 앞길 말고 그 안에 담아내기 위해 그런 큰 풀을 손으로 다 뽑아냈습니다. 1년 100만 달러. 공장이 어디가? 홍성에 있습니다. 홍성. 홍신풀이마 홍성. 홍성인데 이게 무슨 공장이냐면 건축 자재, 건축 바닥 자재. 이 나이롱 같은 거. 그거 한 곳 밑에 공장도 하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전부터 뭐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할 분이 없고 이 사람은 그냥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파도가 아까 말씀드렸지 간파도가 돌아가면서 많이 만드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동정신의 그 속도 좀 알고 1년에 제사 지내는 거면 한 번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모르죠. 제시를 친다면 몰라도 제시 지낸다. 다른 상황입니다. 재원에서 동복에서 한번 맡으셔야 되겠네. 동복도 이제 제가 지치기보다도 경력이 없어가지고 그 앞으로 두고. 아니 이게 제가 약간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지금은 제사만 열심히 모시면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 어려우면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1년씩 하든 2년씩.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백을 복권해도 딱 저는 뭐냐면 현진 전 총재가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했었는데 지금 문자를 구구절절하게 오늘 참석도 안 하고 구구절절하게 한 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딱 하지요. 뭐 집안마다 다 사정이 있죠. 그래도 문제가 없더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집사람이 10년 동안 아픈데 이거 모임에 간다고 나오면 뒤통수가 된 거예요. 그래도 차를 태워서 몇 가지 데려다주는 KTX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오잖아요. 그럼 뭐 이거 택시 불러서 집에 사람이 있는데 집사람 이야기 안 하고 택시 불러서 여기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총재님을 제가 10년 전에 현이 총재님 제주가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제주도 추리를 하셨지 일 못 보셨지 뭐 하여튼 제가 송구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원망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남열 총재님의 9년 부경은 그 업적은 우리 정치의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이에요. 뭐 앞으로 전무 후보에 누가 다음 총재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남열 총재님처럼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뭐 그 공이야 우리가 다 알고 간과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후임만 잘 결정해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책무예요, 책무. 원래 총재가 그만두고 다음 희망자가 없으면 수석이 맡아서 그런 거야.
수석 그 양반이 수도 그 양반은 그냥 정말 수석 내가 어디 저 아니 누가 정했잖아 딴 사람. 그 울산 그렇게 어떤 정했잖아. 울산 그 울산 회장은 수석이지. 현재 수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울산 울산 원복 회장이 소속 부회장으로 수석 부회장. 근데 그 양반이 그 어딘가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빨리 안 되더라고. 그 양반이 능력이 있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수술을 했을 때 회복이 어떤 거 아니야, 근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5월 말경에 그 수술. 지금 왜냐면 오셨는데 계속 형제를 유임하시면서 제시를 지켰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개월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답을 주고 내려갈 것이냐, 하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여기까지 하나도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총재님께서 그만두시겠다고 지금 그 4번째 총재 선임 결정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만약에 총재님 그만두시고 누가 새로운 총재를 우리가 모시겠다고 하면은 그 총재님이 어떤 누가 누구든지 아이고 이거 내가 가면은 제실도 지어야 되고 뭐 어깨에 짐이 잔뜩 지어지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총재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실 건축 문제를 좀 덮어둡시다. 예, 그 저도 덮어두고 총재를 선임을 다음 총재를 뭐 인수인계가 끝나면은 그때 예산 문제라든가 건축 비용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이런 걸 다시 그 새로운 총재가 임원회의를 소집을 하고 해서 결정을 문제지. 지금 결정 우리가 했다고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이 돼요. 논쟁만 하고 부담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실 건축 문제는 좀 덮어뒀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설단도 무슨 뭐가 있어서 설단을 시작은 아니고 오pen 씨가 나주에다가 그래갖고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지만 나주에다가 해서 은폐를 모시려고 해놓고 집까지 쳐놨는데 그것도 대동정치의 일부로도 해놨어요. 그거 반환했더니 땅까지 반환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재판에 들어가서 왈가왈부 했잖아요. 그런데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그냥 다 돌려주고 싶었는데 그 양반 하는 것이 괘씸해서 안 돌려주고 재판에서 이겨버리고 그래서 우리 땅으로 돼 있죠. 총실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 설단 자체도 무슨 뭐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양반 때문에 그 양반이 생각을 해서 시도며 뭘 한다고 해서 그럼 해보자. 그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무슨 사람이 근거가 집이 있어야 뭐 자고 먹고 자고도 할 수 있으니까 집을 먼저 제시를 먼저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제시를 먼저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이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은 잘못되는지보다도 이게 1500년 역사가 있는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도 근거가 없고 누가 이렇게 하나 세워놓은 것도 없고 해서 설탕을 세우다 보니까 그게 건강이 되는 거고 제시는 그런데 이제 음악이라도 있고 타라도 그 남이 타라도 정치내가 제자 가지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기와가 물이 새가지고 그냥 대들보랄지 나무에 전부 다 물이 줄줄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 하는 사람들이 무심히 보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저 비할 때 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새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섯 번에 그 기와를 전부 다 걷어내고
전통 기와로 하려고 보니까 79년도에 지었던 건물인데 그때도 기와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와를 계속 겹에서 포개고 했어야 될 건데 그냥 낮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깨지고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 헌 나무에 물이 들어가면 금방 나무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걷어내고 칼라강판으로 지금 했어요. 전통기와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제시하면 한 지금 올라서 평당 130만 1300 해도 1200이나 그뭐 맞춰서 한다는데 어떻게 얼마짜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그렇게 제가 그러면 이제 1300 하면은 49가 얼마야? 5억 2천이죠. 5억 2천. 제실만 치게 5억 2천. 또 담장 치게 담장하고 우리가 담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3문을 넣느냐 안 그러면 2문을 넣느냐 넣으면은 그게 이제 설계가 안 나오니까 그건 변동이 많아요. 그 안에 제실 진 것만 이제 꽤 돈이 많이 들겠는데 그 안에도 시설 못 본인 사업은 혼자 할 수가 있어요. 담장을 치게 되면은 그 길에 따라서 담장이 몇 미터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몇 미터냐 문제고 넣고 저렇게 해서 비색을 새로 세우는데 나는 그날은 한번 그 고창교회에서 좀 참석을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내가 나는 아파서 못 가고 또 경주에서 자기가 시전진 비석을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또 새로 이렇게 새로 세우거든요. 나 같으면은 소주라도 한 병 갖다 놓고 누가 와서 참석도 해야 될 거야. 고생 많았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그날로 잡았냐면요. 그 군일파에 그 5천만 원 낸다는 거 있어요. 그 양반 통화로만 했지 명절 전에 한번 만나려고 인사하려고 만나려고 하니까 도저히 바빠서 안 돼요. 또 명절 전에 한 9월 2, 3일 경에 또 10일 경에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제주도 가서 제일 높은 데로 제주도 가서 꼭 그 명절을 지내더라고 자기 고향에 가서. 근데 이제 중국 술이 있어서 중국 정치인이 가져온 술을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날짜가 26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6일을 맞춰서 가는데 거기에 들려서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점심까지나 준비했다고 점심까지 먹고 가라고 꼭 그 양반 그래가지고 그 양반 저도 처음 봤어요. 이제 대화를 했어도. 그래서 가다 보니까 벌써 다 세우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러고 자기는 이제 몸이 져가지고 공장장이니까 공장장은 같이 이제 그 왔어요. 또 선수가 같이 와가지고 군위에서 오석 그거 뭐야 그냥 뭐 이거 오성원 씨가 오성원 씨가 이제 그 몇 사람 오라고 해서 내가 오니까 그 같이 만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가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일부러 와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공장장이 조카 큰 조카 우리 다 일 마치고 올라오는데 전화가 와서 공장장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 회장님이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니까 뭐냐면 제시를 지면은 자기가 또 뜻이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 그렇게 돈을 벌고 해도 개인적으로 땅 한 편 사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회사만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꾸려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양반이 이렇게 제시를 꾸려도 제 힘으로는 미리 얘기합니다만 제 힘으로는 이게 추진해서 할 능력이 이제 소멸됐어요. 그 다른 분이 회장이 돼가지고 총재가 돼가지고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협정을 구하면 더 좋지. 저로서는 제가 아는 범위, 제 힘으로서는 다 소멸됐어. 반대. 글자로 한 건 수만 자를 책인 건데 글자 한 자가 오차났다는 것은 천만 다행이야. 그리고 그 교정을 보기 위해서 그 사무총장 자동차 타이어를 바꿀 정도로 쫓아다녔는데도 제일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 수 없이 이 비석회사에서는 다 오타가 안 날 수가 없대. 하다 보면 나서 이렇게 다 한다는데 그걸 왜 굳이 새로 하냐고 그래서 글쎄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런다 해서 다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애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적용하는 걸 다 또 도자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려니까 적용하는 거 다 뽑아내야 돼. 그 조력은 다시 안 했지 아직?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력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력은 다시 해야 돼. 그랬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회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처음에 재료를 줄 때 학자인자 뒤에 비석 그 성 글자 그대로 옮겨줬어요. 거기는 5문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타이핑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설명을 다 듣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들이 아니야. 막 그냥 도둑이 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네, 지금 획자 변호사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어떻게 됐든 간 이 실책이 어떻게 됐든 간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났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글자 획변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왜 안 했느냐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 어디에서 어떻게 됐든 간 모든 것이 다시 재제작해가지고 세우는 것도 이 대동정치인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상당히 그냥 다시 재수정하는데 수정해 놓은 것도 상당히 깨끗한데 그래도 광파에서 뭐 이 회장이 냅두고는 관계없이 광파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거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하고 근데 회장님도 린자에 그 원래는 그 기린 린자에 그 변이 인구망 변이 아니고 그 사슴록 변으로 돼야 되는데 인구망 변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방법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뭐 또 협조해봤습니다만 이게 요즘은 또 이 수정하는 게 옛날하고 틀려. 옛날에는 뭐 하면은 한 1년 만에 다시 이 생긴 게 들뜨고 뭐 다시 또 하는 게 또 1년 요즘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획변을 고치고 나면은 그 바짝거리고 광내는 까지 해놓으면 10년 동안은 괜찮대요. 물론 이거는 비서독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동안 뭐 이 관찰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 옆에 이 후원금 비석에 고쳐놓은 걸 보니까 광란가하고 사진도 지금 찍어가지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만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걸 만약에 획변이 저 위에 고친 게 이상하거나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거를 해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장담하고 획변을 조그만한 거를 고쳤는데 정말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몇 년이 가는지는 그때 세월이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했는데 이제 인구망변을 이 사슴벽변으로 고쳐가지고 세우는 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수정하기 위해서
했더니만은 안 그러면 이걸 드러내고 가지고 나가서 수정을 해가지고 와서 다시 설치를 하려 그러면 장비가 2번 들어가잖아요. 내려올 때 하고 들어갈 때 하고. 그 큰 장비가 2번입니다. 이 장비가 얼마냐 그러면 하루에 180만 원짜리 간단한 거지만 그게 안 오고는 봄대가 11m짜리 되는 게 없어서 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차가 오기 위해서는 작은 차가 처음에 들어갔던 걸로 포크레인이 하루 그 길 작업을 또 올라와서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비석을 다시 새겨 가지고 모두 뒤에까지 다시 새겨 가지고 와가지고 바꿔가지고 새로 새겨서 재제작해서 세운데 이게 이제 그 장비대하고 인건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고령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용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비용을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곧 이제 요 지급을 해야 될 사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참고로 말하면 요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하죠. 네. 비석은 20일. 아니 상관없어요. 그게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머리야. 개인적인 부상사나 뭐 좋은 경사가 있으면 아니, 어쩔 수 없고 그런 일단 거 날짜를 정해. 11월 3분간 11월 이사대.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고 이사대 11월 11일. 1일 중간중간. 저 비사대의 매년 그 초양일은 11월 1일 로 정하는 걸로 하고 이 날짜가 정해졌다고 그 병일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렇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치원 가칭 비사대 승무제. 아니 가칭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정해버리니까 정해버렸는데 정해서니까 이제 가칭이라고 비사대 승무제를 쓰면 정해서 가칭이 비사대 통일은 여기서 결정되면 추인하는 거니까 비사대 승무제는 비사대 승무제로 딱 정해요. 정해버려. 매년 11월 1일 1일. 날 아이 머리 좋네. 11시 11시 좋네 그리고. 11월 1일 11시 아 좋네. 아주 좋네. 1시간 동안 제사 지내고 1이 5시네 그냥. 나머지는 이제 그 12시부터 이제 아, 진짜. 아 1이 5시 좋다. 야 승재 팀장님이 잘했네. 일로 정하는 게 있고 10월 첫째 주 토요일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10월 첫째 주 토요일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 그거는 이제 앞에 반드시 양력이 붙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인데 첫째 주말은 9월 말이나 마찬가지 때 너무 덥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뭐 둘째 주 둘째 주 토요일 10월 말은 10월 말은 좀 추워질 안 거예요. 추워요. 나는 계속 기후가 더워지니까 10월 말이면 추수가 거의 끝난다. 근데 총재님 10월 말이면은 10월 달에 보통 10월 15일 날을 기준해서 10월 10일, 15일 그 정도가 많아 지금도. 맞습니다. 거의 많아요. 옛날 감사가 사람들이 그게 많으니까 전부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앞당겨가지고 제일 첫날로 진행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꿔줘야지. 그다음에 비사대 동양단이라는 말도 좀 예를 들어 비사대 추향 지금은 될거 아닙니까? 따로 승모제다 뭐다 이름을 꼭 붙여야 되나? 비사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비사대라는 게 순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한 번 지내니까 어. 그 용어를 숙모 그렇죠. 선조님들을 조상을 숭배하는 한다. 거.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영화 뭐냐면 착헌이라는 것입니다. 술 올리는 거 그런 식으로 명칭을 하지만은 아마 그 전문적으로 비사대 순모제가 제일 좋네. 그렇죠. 그렇게 비사대 비사대가 있으니까 순모제라고 이름을 빼고 어제도 우리가 도봉서원 추양지를 도봉서원 추양제 451주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역사가 써져야 돼요. 비사대. 비사대 이제 이름이 들어가야지. 그럼. 그렇죠. 비사대 숙모제. 숙모제라든지. 비사대 그것이 제일 권한이 아니고 승무제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번 해도 뭐 이거를 없어요. 그건 숙모가 제일 한 거. 저 2항에 보면은 조선이 먼저 재단과 함께 모셔져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재단과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재단은 철거하여 비사대에서 열을 맞춰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23세까지 숫자 번호까지 위에 모셔져 있고 24세가 밑에
상군이 모셔져 있으니까 나는 이건 재배치 안 해도 예, 돼요. 재배치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비사대를 처음에 설단을 시작을 할 때 담장이 우회까지만 이 밑에 23세 거를 그 22세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우회 전 22세까지. 근데 밑에 담장을 초과로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21m를 늘려가지고 온 이유가 밑에 그 3군단을 같이 포함하기 위해서 싸기 위해서 그까지 추가 공사를 한 겁니다. 이제 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칙이 그 원칙 하에서 그렇게 추가 공사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오르지만은 저 담장도 되어 있고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연결해서 합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예. 그것서 추가로 또 가지고 저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날짜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 양국 오빠 제사를 지낼 때 홀기를 한자로 읽어가면서 시간 반 걸리는데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읽고 나서 또 한글로 누가 번역해서 저 집사 뭐해라 우리 집사 헌반 잘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반 걸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도 꾸부렸다 폈다 허리를 피해야 되니까 못 하겠다고 다들 허리나도 못 하겠다 집사도 못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시켰는데 집사가 술잔도 피시키려고 이러고 다니는 이런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방법도 바꿀 수밖에 없다. 꼭 무릎 꿇고 앉아서 대기하고 일어나서 큰절을 해야만 제사 지내면 현충원 같은 데서 서서 묵례로 하면 그것도 절이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쪽에 좀 차관 좀 해주셔서 젊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 옛날 좀 과거의 품성만 너무 좀 찾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시대가 변해서 젊은 사람들 오게 하면 우선 내 자식이 내 손자놈도 그렇게 안 오는데 세상이 앞으로 제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질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저렇게 설단을 세워놓으면 어느 후손인게 뭐 이렇게 돼 있다는 우리는 가서 볼 수가 있잖아. 다 참석은 못하지만 우리 시조가 누구야? 뭐야? 그때 어디 가면은 어디 가서 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어디 가서 보면 우리 50원도 이렇게 설단에 이렇게 가서 보면 다 일막 이게 쭉 나와 있다. 거기 한번 가서 그렇게나 저거 해줄까? 여기 가서 보면 말씀드리는데 참 한자로 써놓은 거 뭐야? 아니 한자로 써놔야 돼. 아니 그것은 우리 한자로 써놓으면 저들이 하지. 알지? 군마다 그 문화가 있으니까 지금 만들면서 한글로 써놓는다. 우리가 그 젊은 사람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다른 저기 문중에서 우리 욕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로 수백 년에 앞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근데 저기 이건 하루아침에 고칠 수 앞으로 내가 죽어서 이렇게 사람을 하면 이제 몰라. 가입을 시켜야 돼. 그래야 걔들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차차 변경을 내야지. 지금 갑작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없고 아니 갑자기 아니라 서서히 그런 단계를 그렇지. 밟아서 서서히 우선 젊은 사람을 그림을 그리고 마시죠. 유림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요 안 돼요. 전통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변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 사람들도 안 할 거예요. 안 하니까 전통 문화라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통이 아니고 이제 전통이랑 지키는 게 전통인데 그것은 우리 소환하는 거는 전통이 아니지. 우리 행사를 유림에서 맡기면 안 돼. 전통이라는 말 자체는 자체를 안 되는데 우리가 주관을 주되 이제 유림에서 이제 제사를 보시는 걸로 하고 날짜는 유림에서 하고 협조를 해서 공주시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3월달에 춘향 모실 때 그 3분달에 지원되는 그 재래비를 가을 우리가 모실 때 그 유림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거 가능한 그럼 그냥 그 결정 나는 거 아니고 거기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가을 날짜를 정해야지 가을로. 가을이 그 유림에서 나온 날짜가 있잖아요.
아니 누림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공개한다고 정해야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을로 가게 되면은 그 때가 가을로 정해지면은 우리 그 저 대동종친의 정관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정관 수정은 정관 수정은 또 이 저 임시총회나 총회 의해서 그렇게만 고쳐지는 얘기하고 거고요. 출렁다니까. 날짜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걸로. 야, 날짜는 그걸 이제 법률은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칭을 정해야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선 명칭을 이 자리에서 저희 아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걸 총회에서 명칭을 미리 통보해가지고 총회에서 명칭을 정한 거 어때요? 일단 총회에서 정하는데 지금 여기서 정해서 정하고 총회에서 총회 정하는 인수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걸 순서대로 해야 되나? 착한 대로. 제가 좀 잠깐 예, 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도 전 와가지고 뭐 제목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벌세란 말을 저는 생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종사는 좀 젊은 사람들이 자꾸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지 그 뭐 전통이고 이거 찾다 보면 저는 애초에 비사대를 말 자체도 좀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는데 너 다 결정됐으니까 뒷붙인 얘기지만 그거 뭐 선대 조상 뭐 이런 거 넣어서 젊은 사람들이 알아볼 얘기를 해야지 500년, 100년, 1000년 달르면 비석인데 비사대라고 해서 뭘 어쩌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도 너무 좀 그 옛날 좀 우리 이 대동정치가 물론 연세가 다 드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너무 구세대적인 같으니까 좀 자꾸 풀어줘요.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제사도 자칫잘못하면 우리 때 끝나는 게 되는데 앞으로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전 제사도 그래요. 홍동백서 조일리 씨가 따지려고 그러면 애들 못 따라온다 이제. 저 성차림도 그건 뭐 그거 자, 말씀을 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번치가 한 말씀 해주시라니까. 총재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건배제이. 아니 처음에 그 진짜로 훨씬 하나다. 네.